안녕하십니까. 주식승천의 저추쌤 김도영이 오늘도 어김없이 여러분들 화요일 방송 책임지러 왔습니다. 가을 아니면 겨울일까요? 지금 일단 어찌됐건 간에 우린 가을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오래간만에 좀 많이 춥진 않았던 것 같고요. 지금 선선한 가을바람에 뭔가 주쌤의 마음도 어디론가 지금 떠나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내일 시장이 열리지 않는다라면 훌쩍 떠나고 싶고 사진들을 들고 뭔가 자연을 좀 만끽하고 싶은 하루였던 것 같은데요. 이 가을 하면 떠올리시는 게 있죠. 이제는 우리 국민의 대표 음식이 된 것 같습니다. 바로 전어가 생각나는 시점입니다. 벌써 이제 전어의 한 잔이 생각나는데요.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온다는 그 전어. 이 가을 축제에 가장 꽃일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님도 지금 전어 축제에 가 있지 않을까 마음만은 굴뚝같이 계실 것 같은데요. 우리 주식 승천을 통해서 이제 한동안 힘들었었던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요. 최근에 시장과의 소외된 괴리울 속에서도 다시 한번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 증시 주변 자금에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컴백하는 힘, 시장에 언제나 힘들고 희노애락이 있지만 늘 견디게 되면 어느 시점에서 그 기회를 노릴 수 있고 다시 한번 계좌가 승천되는 그 시점인 것 같은데요. 저희 주식 승천과 함께 하시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자, 며느리도 돌아오게 한다라고 했죠. 그 전어의 힘, 그 달콤하고 고소한 느낌 그대로 시청자분들 채널 다른 데로 하셨다라면 이제부터는 저를 집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아마 타사 경쟁사 대비 같은 시간대에 저희가 시청률이 가장 좋고요. 또한 수익률도 현재 안정적으로 가장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저희가 신뢰에 대한 스크래치 가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장 한번 살짝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유가증권 시장 그래요. 대략적으로 오늘 저도 장중에 체크를 해보니까요. 외국인들이 한 3조 규모의 추가 매수 여력은 있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지금 9시가 이제 출발되는 시점에서 뉴스 쪽이 8시 뉴스에서 체크해보면 투신 쪽의 수익률이 가장 좋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인가요? 외국 내 연속 매수세가 지속되면서 3.12포인트 상승 마감한 2056.12포인트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일단 개별 종목군들의 장세 쪽에 순환매 쪽으로 방어주 쪽으로의 집중력이 좀 쏠리는 현상이었고요. 오늘 테마군들이 그렇게 강하진 않았지만 2.55포인트 상승 마감한 531.89포인트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환율 시장이요. 정부의 개입 가능성도 언급이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외국인들의 자금 이탈 규모가 본격적으로 지금 NDF 환율에서 지금 나오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이런 1원 40전 하락 마감한 1068원으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들 비중 자체가 사상 최고, 그러니까 6년 내 최고치가 들어왔거든요. 시가총액 비중 부분에서 33%나 늘어났다는 거. 자, 이들이 빠져나가기 전까지는 우리가 강력하게 보유 의견을 좀 가져가야 되니까 어쩌면 우리가 기다리던 체질적의 조정은 오지 않고 우리를 멀리 떠내보고 잘 갔다 와라고 하는 입대 그 전야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 속에서 분명히 전략과 종목의 흐름은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저희 주식승천과 함께 지금부터 출발해 보겠는데요. 과연 오늘장 우리 주식승천 멘토분들의 어떤 포트폴리오에 어떤 성적을 거두셨는지 아주 궁금한데요. 성적표 주쌤과 함께 확인하러 갑니다. 네, 저희가 제시한 매수가의 운영 원칙을 한번 보면요. 플러스 마이너스 3% 밴드 쪽에서 저가 매수의 편입이 시도된다. 그렇기 때문에 제시한 매수가로 들어가지 마시고 편입가를 반드시 체크하시면서 저가 매수 하면 효율적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양순모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현재 알랩텍, 이노칩을 비롯한 5종목이 들어와 있는 모습인데요. 금일장 한국카본에 또다시 상승세가 들어오면서요. 6%의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RF텍이 16.8% 멋진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멘토링 축하드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로 멘토 3로 기법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죠. 삼성중공업과 벽산이 들어와 있는 부분인데요. 벽산이 2.32%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었고요. 계양전기가 좀 아쉽게도 편입가 3,250원을 저희 밴드의 편입이 실패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자, 다음으로는 우리 이효열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PNE 솔루션을 비롯한 성우 하이텍까지 포트에 있는데요.
성활텍이 오늘 1.7%의 상승세가 도는 3%의 수익률을 기록하고요. 원익 IPS가 12.6%의 안전한 탄력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최명성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현재 한국가스공사를 비롯한 제1기획의 대형주와 중소형주가 골고루 들어와 있는 모습인데요. 금일장 한국가스공사가 3.17%, 317 상당히 의미 있는 숫자인 것 같은데요.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었고요.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네, 정재훈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현재 하림홀딩스를 비롯한 카프로까지 5종목이 포트에 들어와 있는데요. 하림홀딩스 금일장 다시 3%의 상승세가 들어오면서 탈환을 준비하는 모습일까요? 8.7%의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5종목 모두 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네, 욕 나신 것 같습니다. 네, 예병군 멘토인데요. 한솔홈데코를 비롯해서 현재 4종목이 들어와 있는 모습인데요. 성우전자가 26.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에 맞선 한솔홈데코와 화성 RNA까지 10%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현재 절대 강자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잠시 수익률에서 변화 추이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정동욱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첫 이제 저희 포트를 편입했는데요. 이난운동 재편입 이후에 꾸준하게 상승 쪽이 들어오면서 현재 3.5%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계십니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이드코 멘토의 포트폴리오를 보기에 앞서서요. 차익 실현을 좀 했죠. 이익 실현으로 바로 LG패션이 빠져나갔는데요. 내일장 스탠드로 미디어 플렉스를 매수가 시초가의 공격 앞으로를 붙입니다. 목표가 3,300원을 제시해 주셨고요. 손절가 2,930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김용준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상보를 비롯한 메가스터디와 이라이코미 포트에 들어와 있는데요. 금일장 메가스터디가 반올림하면 1% 상승세에 들어오는 모습에서요. 낙폭을 좀 축소하는 모습에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나무누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포트폴리오를 점검하겠는데요. 두산중공업을 비롯한 웅진케미칼, 삼성물산이 포트에 들어와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 특징적인 부분은 없지만 좀 나를 믿고 가보자라는 의견을 주시면서요. 강력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자, 수익률 베스트 한번 보겠습니다. 호호, 2위가 양순모 멘토의 16.8%겠고요. 현재 5위권의 예병군 멘토의 한솔홈데코가 들어와 있습니다. 2월 멘토 이상로 멘토 역시 바짝 추격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러면 과연 포트폴리오 수익률 베스트 1을 공개합니다. 사진이 예병군 멘토가 아니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병군 멘토라고 자막이 좀 나가고 있고, 와, 성우전자가요, 26.6%로 당당하게 1위에 왕관을 쓰고 계십니다. 같이 매매 타이밍을 잡으신 분들 축하드린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좀 당황했어요. 제가 실제적으로 자주 뵙는 분인데요. 사진도 잘생기셨고 실모습은 더 푸근하고 동네 아저씨 같습니다. 그런데요, 참 매력 있으신 분 아닌가 싶고요. 저도 동네의 아저씨입니다. 예, 오늘 이 화요일 방송을 책임지러 온 분들 누구신지 눈치채셨습니까? 그렇죠. 화요일 방송을 책임지러 온 우리 서울경제의 그리고 증권방송의 신사의 품격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김용준 멘토와 나무누 멘토와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신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두 분 다 이렇게 인사가 참 깔끔하게 좀 출발이 되는데요. 자, 우리 그러면요. 김용준 멘토하고 간단하게 인사를 좀 하면서 포트폴리오 점검으로 좀 들어가 볼까요? 네. 일단 오늘 장 하루 종일 좀 지루했고요. 네. 지루함에도 불구하고 좀 짜릿한 게 좀 있었습니다. 일단 오늘부터 이제 방 제목을 좀 바꿨습니다. 네. 저희가 원래 이제 방 제목을 골드라이라고 했는데, 네. 방 제목을 5배만 벌자. 아. 더도 말고 우선 5배만 벌고서 생각을 언제까지요? 하자. 언제까지? 아마 내일부터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연말까지요? 그러니까 아마 내일 정도에는 저희가 이제 이미 70% 정도 수익이 난 종목이 하나 있는데요. 네. 내일 매도 사인이 나갈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점진적으로 이제 종목들을 좀 할 거고요. 그리고 내일부터 또 스타트가 되는 종목과
뭐 바로 이제 2배 정도로 목표로 해서 지금 들어간 종목들이 몇 개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종목들이 이제 정상적으로 좀 움직임이 내일부터 좀 시작될 걸로 보니까. 네. 근데 이제 그 2배 벌고 2배 벌면은 곱하기 4니까 금방 옵니다. 그렇죠. 예, 네. 믿어짐치 않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김용준 멘토의 포트폴리오 점검 한번 시작해보죠. 네, 근데 이제 제가 최근에 너무 승천 종목에 좀 신경을 못 썼더니 많이 떨어져 있네요. 좀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일단 그 승천 종목에서는 주로 이제 말씀드리려고 했던 포인트들이 어떤 포인트냐면 이런 방향을 좀 보셔야 된다는 얘기 쪽에서 좀 종목들이 많이 나간 것 같은데 너무 좀 지루하게 좀 움직였던 부분들은 조금 이제 좀 개선을 좀 시켜볼까 좀 생각을 합니다. 뭐 종목 하나하나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보라는 종목이 이제 차트로는 이제 완전히 누워버렸죠, 옆으로 누워버려갖고 뭐 거래량도 없고 지금 이제 딱 패턴들이 거래량도 완전히 감소했고 주가도 횡보했고 그리고 이제 굉장히 지루한 패턴들도 좀 보이는데 결국 이제 그 주식이라는 건 이제 2가지의 함수라고 일단 판단이 됩니다. 이제 어떤 함수냐면 자금의 규모와 시간의 어떤 함수라고 좀 보이는데요. 결국 이제 시간을 투자할 거냐, 아니면은, 가격 리스크를 들 거냐. 우리는 항상 그 가격 리스크를 지면서 추격해서 단기 매매를 승부를 보는 쪽을 많이 하시는데, 네. 저는 일정한 시간을 투자를 해서 충분한 어떤 기대 수익과 목표 수익을 얻어야 된다고 하는 쪽의 입장이고요. 그리고 상보라는 얘기를 처음부터 말씀드렸을 때 결국은 이 상보라는 게 이제 그동안 기존에 했던 일과 상관없이 새로운 일들이 지금 하나 시작이 된다. 그게 아마도 그 연내에 가능하지 않을까. 만약에 연내에 가능하게 된다면 이 회사의 주가는 좀 상당히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좀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상보가 조금 지루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한 패턴들을 지금 이제 충분히 보여드렸고 종목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요 종목이 조금 더 기다려보고서 움직임이 없다라고 하면 일단은 좀 빼고서 종목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소개시켜드린 걸로 이제 설명을 드리고요. 조금 좀 움직이는 종목으로 좀 교체를 할까 생각은 좀 드는데 사실 이런 종목이 함부로 건드려 놓으면 나중에 뻥 치면 이제 손도 못 대는 종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일단 조금 더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메가스터디입니다. 메가스터디 역시도 조금 좀 안정적인 종목 쪽에서 좀 중장기적인 쪽 패턴들을 좀 보고 봤던 종목들인데 메가스터디 실적 턴어라운드 오래됐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앞부분에 선반영되면서 이제 이만큼 상승을 한 패턴인데 강하게 올라가진 않았습니다. 강하게 올라가진 않았지만 꾸준하게 올라갔고요. 지금 현재는 조정 사이클에 걸려 있는데 결국 이게 다시 올라타서는 결국 앞에서의 조정을 마무리하고 다시 이제 중장기적으로 타고 올라가는 패턴들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크게 이제 부담을 갖지 않고 이제 시간을 좀 투자를 해서 꾸준하게 수익을 챙기는 쪽으로 이런 것들은 쉽게 무너지거나 그런 종목들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돌바락제가 터진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될 종목은 아니라고 일단 판단이 되기 때문에 메가스터디 같은 경우는 추세 유지하면서 그대로 한번 좀 중기적으로 한번 끌고 가볼 예정입니다. 네, 그렇군요. 두 종목 모두 다 보유 의견을 좀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이라이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라이콘 같은 경우는 저번에 이제 말씀드렸던 게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그 BALU 쪽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소형 BALU 쪽입니다. 그 소형 BALU 쪽인데 BALU 쪽의 성장성에 문제가 좀 제기돼가지고 지금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사실 주가가 한 번도 제대로 평가를 받아본 적이 없다. 근데 길게 본다면 굉장히 중장기적으로 이제 상승하는 패턴들을 보였던 거죠. 월봉상으로 보면 이제 계속적으로 실적이 증가하면서 꾸준하게 상승하고 조정받고 다시 상승하고 조정받고 이 패턴들이 계속 진행되다가 현재는 박스권에 좀 갇혀있는 듯한 모습을 좀 보이는데 이게 이제 뚫을 수 있는 결정적인 사건이 아마 곧 조만간 좀 진행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지금 이제 대부분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스마트폰의 성장성은 거의 끝났다. 스마트폰의 성장성이 거의 끝난 상태에서 그럼 앞으로 새롭게 시장이 열릴 만한 데가 좀 어디겠냐.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아마 중국 통신시장을 두들길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일단 판단을 하고요. 중국 통신시장이 본격적으로 LTE 쪽으로 열리는 거에 가장 큰 수혜 그리고 스마트폰이 애플이 중국 통신회사와 11월 달에 계약한다는 좀 루머가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런 부분들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이라이콘 같은 경우는 분명히 그거에 어떤 최대의 수혜가 좀 예상이 되는 흐름이고요. 그래서 아마 11월 중에 좀 큰 변화가 좀 있을 걸로 일단 보여지기 때문에 최근에 기관에 아주 작은 매수이지만 의미 있는 좀 매수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고 좀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한 단계 더 누른다면 오히려 물량을 늘려야 될 단계이지 이걸
밀린다고 해서 물량을 빼거나 그럴 단계는 아니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라이콤 같은 경우는 현재 구간에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밀린다면 조금 더 비중을 늘리는 쪽으로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리 김용준 멘토의 포트에서 이제 마지막 이라이콤 같은 경우는 좀 기대를 하면서 강력 보유 의견을 좀 주셨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아직까지는 이제 중기적 관점의 포트를 좀 끌고 가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나무로 멘토는 오늘 또는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한 주 동안 잘 보고 있었습니다. 잘 보고 있었는데 요즘에 이렇게 환절기라서 그런 거예요. 왜 아무리 자도 피곤해요. 계속 피곤하고요. 졸리고. 네. 시장을 봐도 졸리고 그렇습니다. 이제 잠이 확 깨는 종목 가지고 이제 잠이 확 깨는 겨울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다 보니까 이제 새 옷, 겨울옷을 준비하시는 것 같아요. 계좌에 대한 겨울옷, 그다음에 수익이 빵 터질 준비를 좀 뭔가 이제 재정비를 좀 완료를 하신 느낌, 뭔가 새로운 변화를 좀 주시려고 하시는 그렇죠. 오늘 제가 이제 모방을 했었는데 모방을 하면서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두 가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하나는 이제 뭐냐면 지금 가고 있는 주도주들 오늘 보셨죠? 시장이 떨어질 것 같은데 프로그램으로요. 오늘 4천억 이상이 확 들어오면서 근데 결국 외국인들이 오늘 실질적으로 산 거는 1,100억밖에 안 되거든요. 프로그램이 힘이 없었다면 전부 다 내려앉는단 말이죠. 그러면 결국 계속 이제 받쳐주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거의 현재까지 주도주들이 거의 이제 끝단에 와 있다. 단기적으로. 그래서 이제부터 주도주를 따라가면 5 내지 10% 단타를 쳐나가면서 좀 만들어주는 게 맞을 거고요.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이때까지 기다렸으니까 아싸리 끝까지 기다려보시라. 현금 가지고 있는 분들은 끝까지 기다렸다가 한번 재매수 타임 가져보자. 그렇게 말씀해 드렸거든요. 시장이 좀 이렇게 방향을 저는 어떻게 이제 설정을 하냐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조선주와 그리고 화학주 단기적으로 고점이 나왔다. 이제 이 다음에 뭐 어떻게 되느냐. 장이 꺼지느냐 아니면 다른 종목으로 순환매가 도느냐. 이 부분에 굉장히 중점적으로 말씀해 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업종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다른 업종으로 선택을 한 부분이 이제 철강과 정유 쪽이다. 이쪽으로 순환이 돌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네, 그 내용을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잠시 뒤에 좀 들어보고요. 우리가 포트폴리오 점검 시간 한번 더. 같은 맥락인데요. 첫 번째 종목이 두산중공업입니다. 두산중공업은요. 최근에 악재는 다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주가가 안 빠집니다. 첫 번째 터진 내용이요. 10월 초에 원전 축소하겠다 내용 나오면서 급락을 했거든요. 그 다음날 바로 올라가는 10월 중순이네요. 그리고 지난 주말에는요. 이 안살도를 인수에 실패를 했습니다. 이탈리아 에너지 기업인데 그 내용까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안 올라가고 한미디옥이 임의 변경 부분에 대해서 잘못한 부분들 시인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안 떨어져요. 자, 어떠한 악재가 나와도 떨어지지 않는 단계다. 이는요, 현재 가격은 어떤 악재가 나와도 현 가격은 철저히 완벽한 저평가이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는 무엇만 기다리냐? 새로운 수급을 기다리는 단계고 새로운 순환매를 기다리는 단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과 화학에서 출발한 현 주도 판세가 이제 다음으로 온다면 이제 철강과 정유 그리고 기계업종으로 맞물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산중공업 이제는 본격적으로 비상할 자리가 되어 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 계속 보유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네, 웅진케미칼은 이제. 네, 웅진케미칼 같은 맥락입니다. 이 수처리 관련 부분으로 이제 도레이 첨단 소재의 피인수가 됐죠. 피인수가 되고 나서 이제는 이 도레이 첨단 소재와 이 웅진케미칼의 시너지 효과를 어떻게 이제 뽑아내느냐.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지금 이제 정리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일단은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 이게 GS나 LG에서 얼마나 가져가고 싶어 했던 기업입니까? 근데 결국 가져가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불확실성이 일단 제거가 됐기 때문에 이제부터 역시 이제는 본격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중소형주가 전반적으로 대형주에 비해서 수익률이 좀 떨어지는 부분인데요. 이 웅진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이 만원에 절대 깨지 않는 거의 한 2주간을 보였었는데요. 이제는 상승이든 하락이든 방향이 확실하게 나온다. 만약에 하락을 한다면 저는 여러분들께 손절매를 권하겠지만 상승을 한다면 상당히 강한 상승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삼성물산. 자, 마지막으로 이제 삼성물산입니다. 현재 이제 건설주들이 한 템포 올라간 다음에 주도권을
일반 조선주와 화학주 그리고 태양광 2차 전지 쪽에 좀 내준 상태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적정한 조정을 다 이제 거쳐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현대건설도 한 1.몇 % 정도 바닥에서 살짝 올라오는 모습 이렇게 나타났거든요. 어저께 같은 경우에도 현대건설을 계속 사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또 해드렸고 오늘도 장중 무료방송 통해서 말씀해드렸었는데 이제 건설주들도요 점진적으로 올라갈 단계다. 삼성엔지니어링 같은 엄청난 실적이 이제 안 좋은 실적이 나온 종목들을 제외하더라도 전반적인 건설주 괜찮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건설주에서는 대장주가 두 개입니다. 현대건설과 이 삼성물산 두 개를 꼽을 수가 있겠는데 삼성물산의 현 주가의 흐름 아주 기간 조정을 잘 받고 있는 흐름이니까 이제 점진적인 어떤 상승세 충분히 기대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두 분 다 지금 포트폴리오 자체에 세 종목씩 편입이 되어 있는데요. 강력 보유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여러분들 좀 믿고 따라가시는 건 어떨까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 두 분의 전략을 엿볼 수 있는 시간이죠. 그 속에 숨어있는 종목 발견 신받다 시간 잠시 뒤에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멘토리의 전략을 엿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 시장 속에서 과연 이 두 분은 어떤 이슈에 핵심적으로 중점을 두고 있는지 들어보겠는데요. 김용규 멘토님, 상당히 궁금한데 이슈 먼저 출발해볼까요? 예. 일단 뭐 오늘 태양광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거고요. 예, 지금 이제 오늘 나온 기사 중에 하나가 이제 뭐냐면, 태양광, OCI가 이제 태양광 업황 회복 기대되면서 이제 뭐 최근 신고가가 지금 나왔다라고 합니다. 업황 회복을 하는데 일단은 OCI가 이제 오늘 종가 기준으로 이제 장중에는 조금 더 많이 올랐는데, 종가 기준으로는 2.67%로 21만 1,500원. ECI 오늘 장중 고가는 21만 4,500원까지 오르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이제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 오늘 그 상승에 대한 가장 중요한 어떤 모멘텀이 작용됐던 건 미국 태양광 업체 퍼스트솔라의 주가 급등이 일단 영향을 미친 거고요. 일단 퍼스트솔라가 지금 7.8% 정도 오르면서 이게 올라왔던 배경은 결국 이제 미국 캘리포니아 쪽에서 250메가와트 태양광 발전 설비를 건설하겠다는 것을 밝히면서 랠리가 좀 시작된 거고요. 오늘 이제 그러니까 OCI와 함께 오성 LSD, 하나케미칼, KCC, 웅진홀딩스 전반적으로 태양광 관련주들이 좋은 움직임을 보였지만 장중의 상승폭을 그대로 유지하지는 못하고 다소 흔들리는 부분을 좀 보였습니다. 최근에 이제 태양광 업황 회복 기대감에 주가가 오르고 있지만 결국 이제 3분기 실적이 안 좋다는 게 지금 현재 발목을 잡고 있는 거고요. 지금 이제 OCI가 3분기 영업이익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98% 감소한 6억에 그칠 거라는 것이 지금 다소 악재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 이후에는 태양광의 움직임이 좀 긍정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좀 판단이 됩니다. 네, 그래요. 지금 시점이라면 추가 매수 가능한지 태양광 쪽의 발전에 정말 제대로 된 벼시 드는지도 궁금할 것 같은데요. 자, 이에 따른 우리 김용준 멘토가 종목 발견된 신받다 탑픽 종목 제시해 주시죠. 네, 일단 S에너지입니다. 김용준 멘토는 S에너지를 얘기해 주셨고요. 그렇다면 태양광과 관련된 종목 발견 신받다 탑픽 종목 나무르 멘토의 탑픽 종목은요? 장기적인 하나케미칼입니다. 네, 한화케미칼을 얘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두 분과 함께 저희가 이제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퍼스트솔라의 이제 급등세, 그 다음에 OCI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제 공급 계약에 이제 부정적인 시각들이 계속 지금 얘기되고 있는데요. 자, 김용준 멘토, 네. 태양광. 옛날 생각이 나요. 바닥에 길 때도 잘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좀 하셨던 기억이 좀 분명히 나거든요. 네. 근데 오늘 굉장히 무겁네요. 전체적으로. 갑자기 무거워졌습니다. 저번하고 좀 다르게요. 네. 예. 오늘 조금 편하게 좀 가보겠습니다. 네. 태양광을 뭐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건 없고요. 그러니까 태양광에서 이제 제가 이제 계속 강조드렸던 부분들이 한 가지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뭐 태양광이 OCI만 태양광의 주식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태양광에는 수많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종목이 있는데 우리는 항상 태양광을 보면 OCI 주가 빠진 거 보고 이제 태양광은 끝났다라는 얘기를 너무 비관적으로 많이 하시는 분들 너무 많이 봤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때 꼭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태양광은 이제 폴리실리콘 하나 끝난 겁니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자, 자료 화면이 지금 그 화면에 보여질지 모르겠는데 차트를 한번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지금 앞부분에 이제 실리콘이라는 게 있고요. 인곳, 웨이퍼, 그리고 셀, 모듈, 어레이. 이 다음 단계가 이제 발전소 단계죠.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이제 태양광이 가는 건데
지금 우리는 태양광의 어떤 이 밸류체인 안에서 이제 실리콘, 폴리실리콘에 대한 OCI 하나만 본 거고요. 사실 그동안 인고, 웨이퍼, 셀, 모듈 업체들은 전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이렇게 라인이 구축이 안 된 상태에서 발전소 단계로 가기도 좀 어려웠던 상태이고요. 근데 이제 이 폴리실리콘 하나 갖고서 지금 여지껏 이제 태양광이 죽었다 살았다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OCI는 제가 그때 이제 태양광을 설명드릴 때 가장 중요하게 좀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이제 그 자료화면에서 보이지만, 지금 이제 결정형으로 갈 거냐, 방막형으로 갈 거냐, 이 얘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결정형으로, 그러니까 다결정, 단결정이라는 결정형 실리콘 쪽으로 가는 거와 방막형으로 가는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방막형으로 간다라고 하면 폴리실리콘 사용량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거고요. 결정형으로 가면 폴리실리콘 사용량이 급격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만약에 규모의 경제를 채택한 OCI가 결정형 태양광 폴리실리콘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OCI가 대박이죠. 근데 그렇게 못 갈 거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막형으로 간다라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드렸는데, 이게 이제 예전에 방막형으로 못 갔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태양열을 흡수해서 전지에서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효율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방막형은 효율이 굉장히 떨어졌던 부분이고, 비싸더라도 결정형의 어떤 폴리실리콘을 사용해서 조금 더 많은 비용을 들이더라도 수율을 높이자라는 쪽이었는데, 이제는 방막형의 기술이 높아져가지고 굳이 비싼 폴리실리콘 사용량을 그렇게 높여야 될 이유가 없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조금 더 보여드리면요. 그래서 이제 어떤 현상들이 좀 벌어졌냐면, 예. 지금 태양 전지, 그러니까 여기 지금 화면에서 보이시지만 태양 전지 모듈 가격들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지금 어떤 태양광의 어떤 새로운 변화들이 좀 생기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태양광에서는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그리드 패러티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드 패러티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화석 연료 발전 단가와 태양 전지 발전 단가가 같아지는 점.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나타났던 게 이게 지금 태양광 미국 기업의 이제 가격인데, 태양 전지 가격이 지금 차트를 보시면 굉장히 높았다가 2006년도, 2008년도에는 급격하게 떨어졌죠. 그렇네요. 급격하게 떨어진 요소는 두 가지죠. 일단은 폴리실리콘 가격이 떨어진 것도 있고요. 그렇죠. 뭐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됐고, 거꾸로 석유 가격이 올라간 것도 있었겠죠. 이런 부분들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태양 전지 가격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2012년도를 기점으로 기존 전기 가격과 태양광 전기 가격이 만나는 점, 바로 이걸 갖다가 말씀드리는 그리드 패러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후부터는 경제성이 있기 때문에 태양 전지로 갈 수 있다. 지금 이거는 미국의 산업용이 아니라 가정용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산업용까지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 태양광은 본격적인 개화가 시작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개념으로 전체적인 태양광의 흐름들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뭐 하실 얘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제 뭐 우리 교수님 설명 잘 들으셨죠? 네. 예, 살짝 졸린 눈을 부릅뜨고 그렇죠. 제가 이제 잠을 좀 깨드릴게요. 네. 요즘에 크레용 이런 알아. 네. 몰라서 그러나. 네. 아, 죄송합니다. 여자 밴드가 있는데요.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그 노래 중간에 레디 고 점핑 이런다고 말이죠. 잠깐만요. 네? 스튜디오에서 이러시면 예. 네, 하셔도 됩니다. 제가 한번 보여주려고 했는데. 네. 자, 뭐냐면 주가는요, 무엇을 먹고 사냐면 퍼센트를 먹고 살아요. 이 퍼센트를 먹고 사는데 이 그림을 한번 보시자고요. 태양광이 언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될지를 여실히 보여주는데, 이런 그림이 하나 나오고 나면은요, 대부분 분들은 그냥 늘어나구나 이걸 보는데 그게 아니에요. 어떤 걸 보냐면 2007년 한번 보자고요. 2.8기가와트에서 2008년 6기가와트로 퍼센트로 따져보면 100% 이상의 성장이 나타나죠. 바로 이겁니다. 어떠한 산업이 새로운 개화가 돼가지고 굉장히 큰 점핑이 나타날 때 주가는 폭등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2008년에서 2009년은 6.6기가에서 7.7기가니까 20%밖에 성장 못하죠. 이럴 때 주가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09년에서 2010년 보세요. 7.7기가에서 18기가로 굉장히 큰 폭으로 다시 한번 성장합니다. 주가는 다시 올라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2011년, 12년 어때요? 28.8기가에서 30.5기가까지 정체잖아요. 2013년 보자고요. 전년에 30.5기가에서 2013년은 39.7기가로 30% 점핑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한 번 점핑 가지고는 안 되죠. 2014년 보자고요. 52.7기가로 또 다른 점핑이 또다시 나타난다는 겁니다. 즉 뭐냐면 지금이
전년비 20에서 30% 정도의 이 태양광 시장 자체가 큰 폭으로 이제 성장을 하고 있다. 이런 타이밍이 원래 이제 태양광 주식들이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아까 이제 우리 김용준 멘토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이제 그리드 페리티라는 게 결국 이제 가격이 똑같아지는데 지금 이 그림에서 보시면은요, 이 그림 좀 보시기 힘들죠. 여튼 같아지고 있다. 아까 충분히 설명했으니까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제가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바로 이제 이 부분인데요. 금액 기준으로 이 앞으로 밸류 체인별 시장이 어느 정도 커지느냐를 한번 보시자고요. 자, 이 그림은요, 그림을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제일 밑에 볼게요. 제일 밑에 진하게 나와 있는 여기 영어로 뭐라고 적어놨냐면 폴리실리콘이라 적어놨어요. 근데 시장 규모를 한번 보자고요. 자, 크게 늘어납니까? 크게 안 늘어납니까? 네. 이 그림의 제일 하단 부분에 이 폴리실리콘의 이 시장이 늘어나요, 안 늘어나요? 안 늘어나죠. 네. 폴리실리콘의 앞으로 성장성은 사실은 크지 않다. 지금 이제 OCI가 전 세계에서 4위 정도 되는데 중국에서 폴리실리콘 어마어마하게 공급하거든요. 그러면 제일 많이 늘어나는 게 이 부분에서 아까 김용준 멘토님하고 이렇게 매칭이 되는 부분인데 네. 갑자기 늘어나는 게 뭐예요? 바로 위에 있네. 웨이퍼다, 웨이퍼. 그러니까 인곳하고 웨이퍼. 자, 폴리실리콘에서 인곳 웨이퍼, 아까 그 셀 전지 그리고 발전소로 넘어간다고 그랬는데요. 이 인곳 웨이퍼가 급격히 늘어나는 게 바로 2014년이에요. 2014년. 그리고 하나 더 늘어나는 게 뭐죠? 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2007년에 봤을 때는 전부 다 폴리실리콘만 쳐다보고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아시죠? 우즈벡인가요? 우즈벡에서 이제 그 규소, 광산 해가지고, 이름이 갑자기 HNT. 네. 예, 그 5,000원짜리가 87,000원까지 올라갔었거든요. 어마어마한 난리 났잖아요. 10만 원을 넘었던가 그랬을 겁니다. 예, 그래가지고 사장이 그때 고점에 다 팔아먹고 도망갔는데 그 붙잡아가지고 그 소송 걸어가지고 돈 받긴 다 받았어요. 개인투자자분들이 실질적으로 끝까지 가지고 계신 분들은 손을 많이 안 봤어요. 여튼요, 그때는 폴리실리콘의 시대였다면 지금은요, 앞으로 늘어나는 것은 바로 웨이퍼와 인곳 웨이퍼 그리고 셀, 그리고 모듈 어셈블리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커진다. 이렇게 봐야 될 것이고요. 사실 김용준 멘토님하고 저하고 이제 똑같이 바라보는 것은 하나가 있어요. 그게 이제 방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똑같이 아마 제가 이 추천 종목이나 최고의 이제 추천 종목과 탑픽 종목으로 공개를 하지 않는 종목인데, 앞으로도 공개 안 할 건데, 김용준 멘토님도 이거 지금 공개를 안 해요. 근데 분명히 같은 종목이에요. 여튼요. 잠깐만요. 웃음으로 지금 동의하시는 겁니까? 네, 일단 동의를 하고 보이기만 하죠.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 규모가 커지는 거에 가세하는 게 또 중국 얘기잖아요. 네, 참 얘네들 대단해요. 보면은 독일이 10년, 20년 동안 쏟아부은 규모 한 40기가와트 되는 거를 얘네들 5년 안에 만들겠대잖아요. 지금 2013년 대비 2015년에 2배로 소비 투자를 넣는다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그냥 끝을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두 분의 얘기를 좀 들어보면요. 결국 이제 폴리실리콘 쪽은 아닌 거 여러 눈치채셨죠. 분명히 저 지금 미리 얘기하셨던데 두 분이 좀 강력하게 얘기했던 거 하나가 이제 웨이퍼 쪽 얘기가 살짝 있거든요. 내일부터 저하고 같이 눈 똑바로 뜨고 두 분의 어느 시황간에 맞는지 정말 좀 찾아보자니까 좀 더 이어가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네, 아마 김도영 멘토님도 이게 충분히 아는 종목인데 일부러 이야기 안 하려고. 왜? 그냥 감질나막이 악착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아닙니다. 네, 절대 신호등에 일단 밟으면 되더라고요. 네. 자, 아까 이제 계속 이어서 이제 국내 가면 국내 업체들이 이제 어떻게 관계가 되어 있느냐. 이 부분. 이제 지금 인고 웨이프 뭐냐, 머리 아프다, 그죠? TV 보시는데 이렇게 어려우냐. 그러면 그냥, 그런 게 있다만 생각하고 기업만 한번 봐보자고요. 그러면 폴리실리콘 업체가 대표적으로 이제 OCI가 있었고요. 하나케미칼, 그리고 삼성정밀화학과 LG화학에도 다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폴리실리콘 공장은요, 기존에 있던 한국실리콘 같은 경우에도 다 문 닫아버렸잖아요. 폴리실리콘 생산을 다 지금 포기해가지고, 그래서 공급량이 줄어들어서 폴리실리콘 가격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 단계인데, 여기서 인고 웨이퍼와 우리 태양전지로 넘어갈 때 아직까지 등장 안 한 종목 기업들이 있는데 바로 LG 실트론 같은 기업들 이번에 원래 상장하려고 계획했었는데 상장을 안 했거든요. 저는 LG 실트론이 내년에 이제 상장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년 상장이 될 때 이 인고 웨이퍼 쪽에 모든 기업들이 아마 폭발을 하든지 그 전에 폭발하든지 이미 폭발이 되어 있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삼성에서도 삼성 코닝을 통해 가지고요 인고 웨이퍼 계속 진행하려고 합니다. 현대중공업도 역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자, 이 하나그룹 같은 경우에 중간 부분에 이제 하나그룹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하나그룹은요, 폴리실리콘에서는 하나케미칼이 있고요. 인고웨이퍼에 솔라원, 그리고 태양전지 솔라원, 그리고 태양전지 모듈에 솔라원이 있고요. 시스템 발전소는 하나건설로 전체적인 수직 계열화가 확실하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수직 계열화가 되어 있는 그룹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단점은 뭐냐면은요, 이 시장이 움츠러들 때는요, 이들 기업의 이익은 급감을 해요. 전체적으로 수직 계열화 기업 자체가 전부 다 급감을 하는데, 시장이 팽창을 하게 되면 이익의 증가 속도는 급팽창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직 계열화가 지금 5개 품목을 다 같은 계열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게 뭐냐면, 일단 하나 그룹 쪽이 잘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현대중공업도 굉장히 연결이 잘 되어 있습니다. 아, 지금 저기 저희가 화면에 좀 자막이 잘 안 보여서 그런데 네. 지금 말씀하신 건 전체적인 태양광 쪽에 플랜 자체가 폴리실리콘부터 네. 시스템 발전까지 제대로 네. 되어 있는 게 하나그룹과 그렇죠. 현대중공업 그룹. 예, 그 이제 또 잘 안 보이시면 다시 한번 설명해 네, 드리면, 좀 종목명을 좀 알려주시면. 예, 폴리실리콘에서는 뭐 LG화학이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다음 인고웨이퍼, 태양전지 모듈 시스템 발전소는 LG는 LG전자와 LG디스플레이, LG산전, LGCNS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럼 폴리실리콘으로부터 첫 원료로부터 완성 단계까지 모든 기업들을 다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요. 그러면 한 번에 바로 일사천리로 그렇죠. 그룹에서 다 가능하겠네요. 예. 발전까지. 삼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폴리실리콘 삼성정밀화학으로 출발해서 삼성 코닝, 삼성 SDI 그리고 삼성물산으로 연결되는 전체적으로 이제 업체들을 다 보유하고 있고요. 현대중공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캠부터 현대중공업까지 다 되어 있고, 또 하나가 이제 한화가 되어 있는데, OCI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폴리실리콘 부분에서는 강력하지만 그 뒤에 태양전지나 모듈, 발전소 부분은 전혀 없는 부분이 수직 계열화에서 좀 빠져 있는 부분이거든요. 자, 이래서 OCI는 사실은 이 장기적인 어떤 팽창의 속도는 그렇게 크지 않을 가능성이 많고, 또 폴리실리콘 가격에 굉장히 민감한 기업이 되기 때문에 주가 변동성도 상당히 좀 커질 것으로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수직 계열화 잘 되어 있는 기업이 일단 LG, 삼성, 현대중공업, 그리고 한화 정도가 가장 잘 되어 있고요. 뒤쪽으로 전지로부터 모듈 발전소는요, 신성솔라에너지와 그리고 아까 우리 김준일 멘토님께서 말씀하셨던 S에너지 정도가 뒤쪽으로 이제 끝단에 만들어지는 부분은 좀 잘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어차피 무겁게 갈 수밖에 없네요. 네. 내용 자체가 그렇고, 네. 지금 이제 OCI 같은 경우는 사실 또 악재가 하나 있잖아요. 네. 대규모 세금 폭탄 맞았잖아요. 네, 맞았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저도 이제 OCI 바닥에 좀 매매를 하려고 하다 못했던 게 그 세금 폭탄 때문에 못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하여튼간 지금 태양광 전체적으로 최근에 주가들이 좀 많이 올라왔어요. 굉장히 많이 올라왔죠. 네, 그래서 조금 네. 조심하실 때는 됐는데 중장기적으로는 괜찮다는 얘기지 지금 이게 뭐 단기적으로 뭐 바로 시세가 분출된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전반적으로 좋아요. 전반적으로 좋고 근데 요즘에 이상한 게 자꾸 이제 태양광 움직이는데 풍력이 왜 같이 움직여요? 일단 나도 한번 뛰어보자. 근데 과거 이제 2007년에 태양광이 움직이면서 풍력도 움직이고 뭐 같이 막 움직였으니까 일단 원전 축소한다 그러니까 결국 근데 풍력은 단가가 너무 비싸죠. 그리고 풍력은 더 문제가 저번에도 우리 한번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그 바람량 갖고는 도저히 풍력 발전이 안 되잖아요. 태양광 같은 경우도 사실 뭐 독일 같은 경우에 지금 손을 거의 내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지금 걔네들이 대단한 작업들을 하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걔네들은 이미 그 태양광에 대한 일정한 투자를 다 끝내놓은 상태에서 네. 그 다음에 그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뭐냐면 태양광 에너지를 바로 받아서 전지로 가면은 불규칙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안정화시키는 걸로 ESS 쪽에 인프라 쪽으로 나머지 자금을 쏟아붓는 거죠. 아, 그렇죠. 독일이나 유럽 쪽은 이미 이제 보니까 발전소나 이런 쪽으로 가고 중국은 생산 쪽으로 이제 그렇죠. 철저히 가고 있는데 결론 제가 생각하는 이제 마지막 이제 결론을 한번 말씀해 드리면은 제가 이제 과거가 아니고 몇 달 전에 이제 하나케미칼 추천해서 굉장히 많이 올라갔는데 이 그림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자, 태양광 앞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분명히 좋은데 매도입니다. 매도. 예. 오늘 못 파신 분들은 내일 파시고, 내일 못 파신 분들은 월요일날 파시고, 그때 못 파신 분은 화요일날 파세요. 무조건 일단 OCI와 하나케미칼은 일단 한번 매도하자. 일단 현 가격에서는요, 이 기술적인 부담이 굉장히 커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 추세 상승에서는 이탈입니다. 반드시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하나 좀 파시고 넘어가자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요 이에 맞서는 김용준 멘토 같은 경우 S에너지를 얘기하셨거든요. 네. 지금부터 뭐 모아가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나무로 멘토도 하나케미칼처럼 일단 차익 실현 먼저 할까요? 사실 이제 며느리도 모르죠, 주가는. 네. 주가는 며느리도 몰라서 저는 하여튼간 되는 종목들은 약간 그 손실이 나더라도 그냥 밀고 가는 쪽입니다. 좀 더 들고 가자. 그러니까 뭐 조금 사서 밀리면 더 사버리고 그 밑에 가면 더 많이 사버리고. 네.
왕창 사버리면 되는 거니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종목 발견, 신밧드를 얘기 들여다보면 이 두 분과는 도대체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뭔가 이렇게 계속 물꼬가 터지는 것 같은데요. 자, 두 분의 내용을 화면으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 이제 두 분이 태양광 발전에 대한 이익 개선 지속될까라는 의견에서 업종으로 놓고 보면 예스다라는 답을 좀 주셨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상승이 좀 과도하다. 그렇기 때문에 차익 실현 욕구도 좀 있다라는 부분을 좀 주셨고요. 중기적 관점에는 여전히 매수 관점이다라고 주셨습니다. 김용준 멘토는 S에너지를 탑픽 종목으로 제시해 주셨고요. 그리고 남은우 멘토는 한화케미칼을 단기적인 급등 조정이기 때문에 일단 차익 실현하고 재매수 관점을 보자라고 하면서 두 분 다 업종 측면에서는 강력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네, 이제 여러분들의 계좌를 승천시키는 그 시간, 승천주 시간을 출발합니다.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입력하시고 전문가 방송에 접속하시면 서울경제TV 특급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책임집니다. 주식 투자 샘플러스와 함께 하십시오. 네, 내일장 승천주 화면을 통해 인사합니다. 네, 내일장 승천주로 김용준 멘토는요, 진성TC가 나왔고요. 남은우 멘토도 SK이노베이션인데요. 앞에서 태양광 얘기했는데 태양광 안 나왔습니다. 잠시 뒤에 본격적으로 투자 포인트와 매매 포인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김용준 멘토. 네. 자, 진성TC, 투자 포인트부터 출발해볼까요? 네. 일단 뭐 진성TC 많이 알려진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기업이 뭐 하는 데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보통 이제 우리가 그 건설 중장비 쪽에서 바닥에서 이제 그 체인처럼 이렇게 굴러가는 게 있죠. 그걸 갖다 이제 그 건설 중장비 쪽에서의 그 어떤 일종의 바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의 바퀴 같은 게 건설 중장비 쪽에서 철로 돼가지고 이렇게 굴러가는 거, 그런 거를 만드는 회사고요. 그동안 사실 이제 진성TC에 대해서는 많은 얘기들이 있다가 결국은 중국발 모멘텀이 안 살아나면서 주가가 이제 상당히 중장기 쪽으로 빠졌죠. 결국 이제 두산 인프라코어하고 좀 비슷하게 보시면 됩니다. 두산 인프라코어 건설 중장비 쪽이 안 되는 쪽을 진성TC가 이제 안 됐다라고 지금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 이제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어요. 근데 그 중심에는 어디가 있었냐면 미국의 캐터필러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캐터필러 단일 쪽으로 해서 진성TC 전체 매출이 50%까지 지금 올라오고 있고요. 분기당 적자에서 분기당 영업이익이 10억대, 20억대 올라오다가 이제 분기당 영업이익 30억대까지 지금 올라오고 있고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하나의 지금 얘기가 지금 나오는 게 중국에서 땅을 파기 시작할 것 같다는 얘기가 있죠. 뭐 날이 좀 추워져서 그럴지 모르는데 어쨌든 중국이 SOC 투자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면 미국의 캐터필러 실적과 중국에 대한 투자 수혜가 좀 기대되는 쪽이기 때문에 모멘텀은 상당히 괜찮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고요. 그럼 중국발 기계업종 상당히 집중해봐야겠네요. 지금 기계업종도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기계업종도 최근에 보통 바닥에서 거의 한 2배씩 올라온 종목들이 꽤 많은데요. 네.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아직 반영이 못 된 게 건설 중장비라는 약간의 어떤 분류 자체가 좀 그렇게 돼서 좀 제대로 지금 반영을 못하는 것 같고요. 네. 최근에 수급 개선이 확실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굉장히 적은데 불구하고 기관들이 전체 거래량의 50% 이상을 매수를 좀 들어오고 있는 부분들. 뭐 거래량이 크지 않기 때문에 큰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습니다. 자, 차트 보시면서 잠깐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러시면서 투자 포인트, 예. 매매 포인트까지 짚어주시죠. 지금 이제 그 차트가 이제 전체적으로 한 단계 올라왔죠, 지금. 지금 이제 여기서 한번 올렸고, 한번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한번 올렸다가 지금 옆으로 붙어버렸습니다. 지금 이게 큰 맥락에서 이제 박스권이고요. 그리고 이제 중장기적인 흐름에서는, 지금 이제 바닥에서 이제 돌고 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바닥에서 이제 돌아 나오려고 좀 하는 부분들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이 종목이 지금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지금 뭐 매수를 강하게 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은 지금 현재 가격에서 매수 가능할 걸로 일단 보여지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앞에서 내려올 때 지지를 받았던 저항권대 8,000원 정도를 단기 목표가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빠진다라고 하면 앞에서 지금 지지받았던 가격대에 5,700원 정도로 손절 라인. 그래서 매수가는 내일 시초가 바로 공략, 네. 목표가는 8,000원, 그리고 손절 라인은 5,700원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김용준 멘토의 기계업종 잘 봐야 된다. 대중국 관련 쪽도 좀 봐야 된다. 미국발 캐터필러 비중까지 얘기를 주셔서요. 숨은 진주 중에 하나 아닌가라는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자, 일단은 나무르 멘토는요, 아까 화학과 철강 쪽 예. 좀 봐야겠다. 화학이 아니죠. 정유하고 철강 좀 보시자고 했는데, 예. 자, 그 부분에 나온 것 같거든요. SK 이노베이션 투자 포인트부터 출발해보죠. 예, 지금 SK 이노베이션 뭐 잘 아시는 기업일 겁니다. 그죠? 석유 개발 산업을 하고 있고요. 제조회사죠. 최근 이제 보면 이제 그간 몇 년 동안에 이제 글로벌 경제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요. 석유와 석유화학 쪽 별로 안 좋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본격적으로 이제 수요가 증가되면서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2차 전지라든지 전자재료 등의 이제 신사업에 이제 적극적인 투자를 함으로써 향후 먹거리도 충분히 이제 만들어내고 있고요. 아까 이제 말씀해 드렸다시피 지금 시장은 지수를 급격히 떨어뜨리는 조석이 나오기보다는 업종별 지금 순환매가 들어갈 가능성이 많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철저한 이런 흐름들을 이제 충분히 체크를 해 봤습니다. 자, 실적을 먼저 보면은요. 제가 대박 플러스 2 시즌 2 워렌 버핏 2.0을 통해서도 이제 강의를 많이 했었는데. 네, 적정 주가 요즘 완전히 대박 난다고. 감사합니다. 매출액이 일정한 상황에서 순간적으로요. 이익이 급락을 했습니다. 2012년 9월 12월 이 3분기, 4분기 급락을 했다가 지금 1분기, 2분기 어때요? 빨간색, 파란색, 빨간색이 영업이익이고요. 검정색이 순이익인데 급격히 개선되는 모습 보이시죠? 수익이 아주 수익적인 흐름들이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네. 봐도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제가 이제 적정 주가를 뽑아봤습니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10년 평균 PBR과 10년 평균 펄을 이용해서 적정 수준의 표준 편차를 이용했고요. 그래서 이익과 자산을 가중 고려하니까 적정 주가가 얼마나 나오냐면 16만 654원이 나옵니다. 16만 원 정도가 적정 주가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익의 최하치로 잡은 가장 보수적인 가격이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가격이 SK 이노베이션이 15만 8천 원이면 첫 번째 이익의 가장 보수적인 단계까지 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투자 지표를 바로 제시해 드리면은요. 네. 매수 가격 일단 가장 보수적인 가격이 16만 원 이하권이기 때문에 15만 6천 원에 우리 공략을 해보자. 이번 내일이라도 바로 공략을 해보시고요. 네. 그리고 1차 목표치는 역시 밸류에이션 밴드입니다. 상단이 19만 원대 형성이 되거든요. 19만 원까지 계속 들고 보자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손절매가는요 13만 원으로 가장 낮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즉 손절매 가능성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최근 저점 부근까지 손절가를 잡아주셨으니까 자 여러분들 멘토링 좀 같이 잘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매매 포인트 잘 적어주셨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오늘도 고지사항이 좀 있습니다. 내일 우리 주식 교수님이 출격앞을 하십니다. 김용준 멘토의 무료 공개 방송이 진행되는데요. 주식 교수님의 시장 종목 리뷰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샘플러스를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겠고요. plus.cntv.co.kr로 내일 장중 8시 30분부터 공개 방송 한다고 합니다. 또한 잠시 후에 예병군 멘토가 수익률 1위답게 바로 야간 오늘 지금 방송이 끝나자마자 밤 10시부터 예각의 달인인 예병군 멘토가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을 진행하다고 합니다. 바로 참여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예각의 스마트한 증권 강의 바로 10시부터 출발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늘 여러분들 검색 포털 사이트에서 샘플러스나 서울경제TV를 치시면 저희를 찾아뵐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우리 김용준 멘토님, 그다음 나무라 멘토님 오늘 방송 고생하셨습니다. 대박 내십시오.